잠시 선택, 결단, 그리고 자유에 대한 당신의 모든 믿음이 그저 보이지 않는 연극에 불과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혼자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당신의 답을 써놓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쾌할까요? 불안할까요? 결국 이것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잔혹한 계시였습니다. 그는 베일도 환상도 도덕의 가식도 없이 인간 본성의 진실을 감히 성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을 기쁘게 하거나 희망을 주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 사회, 그리고 제국을 움직이는 적나라한 기계를 묘사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그 때문에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의 글은 여전히 가슴에 와닿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키아벨리는 세상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군주들이 권력을 잡았다가 다음날 몰락하고 연회에서 동맹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아침에는 충성을 맹세하다가 밤에는 동맹을 학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돈 속에서 그는 패턴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흥망성소에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된 심리적 전술의 결과였습니다. 승리와 패배의 이면에는 심오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 정신에 대한 심오한 이해였습니다. 그는 권력이 무차별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계산이며 권력은 지각이며 권력은 조용한 조종입니다. 왜 평소라면 거부했을 법한 것에도 그렇게 자주 동의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실제로는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할 때 왜 예 라고 할까요? 왜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에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진정한 정치 게임이라고 부른 것의 핵심입니다. 이 게임은 궁궐이나 정부뿐 아니라 모든 관계, 모든 협상, 그리고 욕망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든 대화에서 펼쳐집니다. 수세기 동안 그 힘을 잃지 않고 살아남은 4가지 심리 기법이 있습니다. 우열 전쟁을 결정한 외교관, 추종자들을 신봉자로 만든 지도자, 군중을 설득한 상인, 심지어 저항이 있는 곳에서 고함을 잠재우고 합의를 이끌어낸 평범한 사람들까지 이 기법들을 사용해왔습니다. 이 기법들은 마법이나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에 직접 작용하는 보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법들에 익숙하지 않을지 몰라도 수없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이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말들을 썼습니다. 이 규칙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 노예가 됩니다. 이 규칙에 복종하는 자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일 것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당신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거부하는 침묵은 당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순진함은 당신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당신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바퀴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모든 결정에 드리워진 그림자, 즉 거짓된 자유의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을 통제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항상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실은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이 가늘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직접적인 명령은 거부하지만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환상에는 기꺼이 굴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피렌체 궁정에서 깨달은 바였습니다. 그는 가장 영리한 정치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도록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권력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발견한 첫 번째 비법이었습니다. 권위주의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결정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기 전에 무엇이 위태로운지 이해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에서 몇 번이나 올바른 결정을 내렸나요? 그 일을 수락했을 때 그것은 당신이 원해서였나요? 아니면 이미 주어진 선택지들이 당신을 그 길로 이끌었나요? 관계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웠나요? 아니면 그저 운명으로 위장한 보이지 않는 압력에 반응했나요? 레스토랑, 옷, 브랜드와 같은 가장 평범한 일에서도 그것은 당신의 결정이었나요? 아니면 그저 다른 누군가가 이미 작곡한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나요?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에게 이 심연에 맞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겉모습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따르며 본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이해하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지배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에 열린 상처입니다. 잠시 사건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메커니즘이 당신을 지배하기 전에 그 메커니즘을 볼 수 있다고요. 시나리오를 만들고 선택지를 선택하고 방향을 지시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스스로가 아니라 조종자가 된다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 사고방식에 푹 빠지는 것에 어둡지만 해방적인 약속입니다. 잔인해지거나 불공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진정한 메커니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공평하고 선은 항상 승리하며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순수한 자유라고 계속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이러한 환상에 매달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속임수로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를 가질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선택입니다. 눈을 감고 무지의 안락함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선을 넘어 마키아벨리가 알았던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은 기술이며 이 기술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쉽지는 않지만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첫 번째 요령, 첫 번째 기여,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이끌어갈 첫 번째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설령 당신이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베일을 벗기고 여우의 기술을 공개합니다. 즉, 아무것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결정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결정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미궁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마키아벨리의 첫 번째 심리적 속임수이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두 가지 길, 두 사람,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면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길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권력 심리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미묘한 속임수, 즉 자유의 환상입니다. 마키아벨리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세기 전, 그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명령은 거부하지만 자신의 결정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결은 명령을 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결은 모든 선택지가 같은 목적지, 즉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에서 매일 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군주들은 결코 공개적으로 호소하거나 명령을 내리는데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을 계획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렌초 데 메디치는 결코 공개적으로 정치적 지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과 관계없이 결과가 항상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도록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지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배후에서 재정적으로 기여하시겠습니까? 그의 천재성에 주목하십시오. 문제는 지지가 올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올지였습니다. 반대파가 선택의 자유라는 느낌에 매달렸기 때문에 저항은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뇌는 그 구조상 통제받는다고 느낄 때 더 수용적입니다. 비록 그 통제가 가면일 뿐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외출을 권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전략은 금요일에 저랑 같이 나가실래요? 입니다. 위험은 자명합니다.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금요일 저녁에 일식이나 이탈리안 중 어떤 걸 드시겠어요? 라고 다시 말하면 거절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외출 여부가 아니라 레스토랑에 가는 경험입니다. 일식이라고 대답하면 이미 동의한 것이고 이탈리아식이라고 대답하면 동의한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는 아무런 압박 없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 건축의 조용한 힘입니다. 직장에서도 이 전략은 정확히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팀의 추가 보고서가 필요한 관리자를 상상해 보세요.
이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에 보고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월요일에 프로젝트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부하 직원은 작업을 거부하기보다는 마감일을 정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결정은 이미 질문의 구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움은 여전하지만 진정한 의도는 전략계에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냉정하게 하지만 냉소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에게 권력은 마치 체스 게임과 같았습니다. 각 말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기 때문에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마주해야 할 첫 번째 갈등이 발생합니다. 인생에서 내린 결정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었을까요? 당신이 선택한 직업, 선택한 대학, 구매한 제품, 심지어 데이트 상대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결정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치밀하게 짜인 시나리오의 결과였을까요? 얼마나 자주 당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을까요?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판 위의 말일 뿐인데 말입니다. 부끄럽지만 당신은 이 속임수에 수백 번이나 속아왔습니다. 가게에 들어갔을 때 점원이 현금으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할부로 지불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의하세요. 구매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매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치인이 의료에 더 투자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육에 더 투자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진짜 질문은 투자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투자하느냐입니다. 환상은 완벽합니다. 당신은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인간의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세 가지 대안이 주어지면 뇌는 그 제약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집중합니다. 자신의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지 중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자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능한 선택지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 선택지가 결과의 이해관계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 메커니즘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겨진 선택지에 끊임없이 얽매이는 대신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열린 질문 대신 당신에게 모두 이로운 두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묘사했듯이 여우의 숨은 무기입니다. 겉모습만 보이는 리더십, 겉모습만 보이는 지배력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작이 미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지가 불합리하면 피해자는 함정을 알아차립니다. 모호하면 세 번째 선택지를 만들어내고 도망칩니다. 비결은 정확한 공식화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선택이 진실되게 느껴지도록 하되 항상 원하는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순진한 오류는 선택지를 조작하는 것이 부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마음속 깊이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주의 힘은 모든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게임을 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세요. 누군가가 항상 시간을 내주고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할 때 상대방의 결정은 결국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대화를 토요일 오전에 만날까요? 아니면 일요일 오후에 만날까요? 로 전환하면 핵심 질문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만남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고 시간만 남습니다. 그 차이는 놀랍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고 상대방은 그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수록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결국 당신의 영향력은 저항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된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올바른 질문을 던진 사람에 의해 얼마나 많은 관계가 형성되거나 파괴되었습니까? 마키아벨리는 이를 명확히 인식했고 권력의 힘은 무엇을 강요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강요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함정에 취약하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답은 씁쓸합니다. 종종 아니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선택의 구조를 인식하고 언제 그것을 따를지, 언제 그 경계를 벗어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규칙을 모른 채 게임에 뛰어들면서 순전히 선의로 다른 사람들이 공정하게 플레이할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게임은 결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여우이자 사자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우는 함정을 찾아내고 사자는 그것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우의 첫 번째 단계를 배웠습니다. 저항을 유발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니오를 예로, 적을 동맹으로, 의심을 복종으로 바꾸는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권력은 선택의 환상에만 기반하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풍부한 것은 버려지고 희귀한 것은 보물이 됩니다. 두 번째 심리적 속임수는 바로 희소성을 보이지 않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덜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 되겠다는 간단한 결정이 모두에게 당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 전략적 사라짐이 어떤 연설보다 당신을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남긴 다음 비밀이며 당신은 곧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덜 드러낼수록 더 가치 있어 보이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는 불편한 역설입니다. 당신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수록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가치를 덜 부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희귀하고 접근하기 어렵고 선택적인 존재가 될 때 당신의 존재는 무게감을 얻고 당신의 말은 더 의미 있게 들리며 심지어 당신의 침묵조차도 권위를 갖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 궁정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이를 관찰했고 권력은 눈에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희소성의 기술을 통해서도 구축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얻을 수 없는 것은 바람직해지고 풍부하게 제공되는 것은 가치를 잃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 왔으며 사람, 제품, 아이디어와의 상호작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루 중 언제든 즉시 응답하면 당신의 관심이 그만큼 가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느리고 부재중이며 특정 시간에만 응답한다면 당신의 반응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바로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인식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항상 곁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만하고 안정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사라지는 사람들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바로 이 의심이 욕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에게 없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걸까요? 왜 우리는 희귀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것에 끌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의 작용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희소성을 생존과 연관시킵니다. 제한된 것은 사라지기 전에 정복해야 합니다. 풍부한 것은 나중을 위해 아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찾고 모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이러한 메커니즘은 이제 협상, 관계, 심지어 정치에서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존경은 풍요로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현존을 계산적으로 통제할 때 생겨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키아벨리가 면밀히 연구했던 인물, 세살의 보르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존재하는 자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온 힘을 다해 주의를 기울였지만 때로는 완전히 사라져 동료들이 그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주저함은 우연이 아니라 일종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관심을 희귀하고 귀중한 무언가인 양,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얻기 위해 더 많이 싸울수록 그는 더 많은 권력을 축적했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사람들은 경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주변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상사를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협조적인 듯 보이지만 금세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이제 대부분의 초대를 거절하고 중요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또 다른 리더를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그의 존재가 거의 하나의 이벤트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말이 평가받고 모든 몸짓이 해석됩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해서 권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함으로써 권위자가 됩니다. 항상 시간을 내주는 사람, 아니면 관심을 얻어야 하는 사람 중 무엇이 더 큰 인상을 남긴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는 직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끊임없이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지가 부족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하고 확실하며 항상 접속해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장벽을 쌓을 때, 즉시 응답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할 때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질문이 생겨나며 당신의 존재의 가치가 커집니다. 부재가 종종 관심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하지만 여기서 패턴이 무너집니다. 이게 전략적 조종이 아닐까요? 감정을 가지고 노는 한 형태가 아닐까요? 마키아벨리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그는 조종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좋든 싫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곁에 있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신의 존재를 통제하면 존중받을 것입니다. 이 논리를 부정하는 것은 불이 타오른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지만 불은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작은 몸짓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말을 걸면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들에게 공간을 주고 당신의 관심이 자동적으로 끌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세요.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는 항상 주도권을 쥐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도록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존재가 주목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은 회의는 거절하세요.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분명히 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당신의 관심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관심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이제 브랜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한정판, 특별 초대장, 한정된 접근, 진정으로 희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의 없습니다. 희소성은 종종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심리적 효과는 파괴적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확신시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단순히 멀거나 얻기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더 간절히 원해 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요령은 숨는 것이 아닙니다. 접근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면 무의미해집니다. 끊임없이 현재에 머무르면 진부해집니다. 균형은 리듬에 있습니다. 연결될 만큼만 나타나고 가치를 창출할 만큼만 사라집니다. 이 춤은 리더와 추종자, 존경받는 사람과 착취당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존재의 리듬을 바꿔 대우받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훨씬 더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용기는 부재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에서도 생겨납니다. 인간의 마음은 예측 가능성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것에도 매료됩니다. 때로는 존재하고 때로는 부재할 때 우리는 끊임없는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긴장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부재할 때조차도 당신은 화제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학적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든 생존 전략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지나치게 접근하기 쉬운 사람으로 보일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평범해지면 고갈됩니다. 그래서 그는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곧 중요성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을 영원히 닫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당신에게 접근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용한 선택은 권력의 아우라를 만들어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에 누가 접근할지 통제해 왔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의 에너지를 아무런 제약 없이 소비하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이 기술은 즉각적인 효과를 냅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로 당신에게 다가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무시당했던 당신의 말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당신의 존재가 이제는 갈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바꿀 필요 없이 단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희소성은 누구나 이해하지만 감히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보이지 않는 언어입니다. 누군가 이 전략에 저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없는 동안에도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강요하려 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이 방법의 어두운 매력입니다. 저항은 오히려 효과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장벽을 무너뜨리려 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욱 탁월해질수록 당신은 이 역동성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가 왕에게서 보았고 모든 인간 집단에서 여전히 작용하는 바로 이 메커니즘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기법을 사용할 준비가 되셨나요? 결국 이 기법을 사용하면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신이 차갑고 냉정하고 계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키아벨리의 말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손보다 눈으로 더 많이 판단한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신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두고 다투기 시작한다면 그 방법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존중의 열쇠가 거리를 두는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당혹스럽습니다.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가치 있다는 생각은 이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모순 속에 희소성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감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힘이 양이 아니라 질과 통제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희소성이 당신의 가치를 어떻게 배가시키는지 이해했으니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 외에도 그들이 스스로의 일관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도록 이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단계적으로 헌신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발견한 다음 열쇠입니다. 다음 비법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작은 예를 돌이킬 수 없는 약속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제 인간의 일관성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소리 없는 힘의 무기로 변모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은 참을 수 있지만 스스로 모순되는 삶은 참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이는 마음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부정하고 변명을 하고 심지어 실수를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과 마주할 때, 큰 소리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 말들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자기 부정의 무게를 견딜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관성의 필요성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약점을 마키아벨리는 외과적 정밀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는 긴 토론이나 거만한 외침으로 신뢰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선언, 짧은 예라는 대답만으로도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고 그것들이 쌓이면 사슬이 되었습니다. 당다의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명이었던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는 이 전술을 누구보다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군사 지원이 필요할 때 그는 결코 직접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를 직접 요청하는 것은 그저 거절하라는 권유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밀라노가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침략자들이 이 독립을 위협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예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각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맹국이 세 번째 예라고 답했을 때 그들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병사 요청이 도착했을 때쯤에는 더 이상 요청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입장에 따른 논리적 귀결처럼 보였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되는 일이고 약속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미 유명한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1960년대 조너선 프리드먼과 스콧 프레이저는 한 동네 주민들에게 마당에 커다란 안전운전 표지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네 주민들은 먼저 같은 캠페인을 지지하는 작은 종이에 서명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며칠 후 표지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작은 예라는 단순한 행동이 훨씬 더 큰 것을 받아들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내적 헌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마키아벨리가 법정에서 관찰한 것이 이미 보편적인 심리학적 법칙이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이 함정에 얼마나 자주 빠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사소한 일을 맡긴 후 자신도 모르게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푹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얼마나 많을까요? 관계에서 작은 부탁을 받아들인 후 전혀 즐기지 못하는 일상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얼마나 많을까요? 모든 긍정적인 반응은 마치 벽돌과 같아서 어느새 당신 주변에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술의 힘이 아닐까요? 적은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제 잠시 멈춰 자문해 보세요. 오늘 당신의 결정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이 조용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선택이 과거의 작은 타협의 연장선이 아니었을까요? 인정하기 부끄럽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포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협이 더 공개적으로 이루어질수록 그 흐름은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선언할 때 모순의 심각성은 더 커집니다. 그것은 내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것이 우리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정치운동, 종교, 그리고 기업들이 이런 수법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작고 상징적인 행동, 즉 등록, 서명 최소한의 몸짓을 요구합니다. 그런 다음 더 진지한 요청을 합니다. 이미 처음 생각에 몰두해 있다면 마음은 일관성을 추구합니다. 약하거나 변덕스러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정은 조금씩 좁혀집니다. 흥미롭게도 통계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는 다음 몇 주 안에 같은 브랜드를 재구매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예는 충성도를 높이는 발판이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현대 심리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내적 논리에 의한 통치의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일련의 원칙에 예라고 답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결론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각각의 답은 마치 지켜야 할 약속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숙달한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주저하는 동맹을 열렬한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자유보다 일관성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안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작은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먼저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작은 습관을 실천합니다. 그런 다음 5분 걷기처럼 또 다른 습관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하나의 루틴을 만들어냅니다. 이 같은 메커니즘은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법을 배울 것인가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지적인 사람, 지도자, 사상가들조차 이 함정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욕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불협화음을 혐오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을 정당화하려 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면 그것을 옹호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스캔들에 직면해도 지지자들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유권자들이 단계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는데 결국 지도자를 버리는 것은 처음부터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환상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이미 그 생각에 몰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터무니없는 생각을 옹호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당신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악순환에 빠진 적이 얼마나 됩니까? 마키아벨리는 이것이 권력 심리학의 핵심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승리는 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적의 내부 결속력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섬세한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친구에게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직접 요청하면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끼리 서로 도와야 하고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은 사람들을 착취한다는 점을 먼저 설득한다면 돈을 요청할 때 그것은 일회성 요청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그가 이미 인정한 것에 대한 논리적 귀결일 뿐입니다. 그는 당신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 기법에 통달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상대방이 몰입하도록 부추길 뿐입니다.
피해자는 속았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일관성을 느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속임수는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직접 지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모든 예가 자신을 더 깊은 함정으로 이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조종당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속았다는 굴욕을 마주하는 것보다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계속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냉정함을 드러내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에게 동맹이 그것을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흐름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면 그 주장을 바꿀 용기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관성의 강점이며 제국을 건설하는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내리는 결정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작은 타협에서 비롯되어 사슬처럼 굳어진 걸까요?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과거의 결정에 매달리고 있나요? 일관성은 미덕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정복합니다. 여우가 얼마나 교활하게 결정과 약속을 조종하는지 이미 보셨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마키아벨리는 여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으니까요. 절대적인 권력을 얻으려면 사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열쇠는 유혹이 아니라 존경을 얻는 것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아무도 감히 넘지 못할 정도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네 번째 심리적 요령을 알게 될 겁니다. 위협, 설명, 혹은 극적인 상황 없이 존중을 이끌어내는 기술이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조용한 힘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존경받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친절하고 선의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무시당하고 심지어 굴욕을 당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마키아벨리는 사랑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구는 수세기 동안 잔혹함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해받아왔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미묘하고 전략적인 의미, 즉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지칭했습니다.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변덕스러울 수 있지만 존경은 모든 행동에는 반응이 따르고 어떤 잘못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존경받지만 자제력이 없는 지도자들을 관찰했을 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때 배신당하고 착취당하고 버려졌습니다. 대중의 동정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아우라를 유지한 자들은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차이점은 아무도 감히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선을 넘으면 그 결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은 어떤 군대보다 강력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롤모델인 체사레 보르자는 같은 잘못으로 반복해서 처벌받을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첫 반응만으로도 모두가 규칙을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고함칠 필요도 반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실수가 간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자주 무시당했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학대하고 등 뒤에서 당신에 대해 험담하고 약속을 어겼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눈을 감았습니까? 결과는 예측 가능합니다. 한번 당신을 무시하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시 당신을 무시할 것이고 모욕은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상대방은 당신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명확한 결과를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행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연상작용을 통해 학습합니다. 어떤 행동이 보상을 가져오면 반복되고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대개 반복됩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면 회피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경계가 설정되고 극적인 상황을 피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즉, 어떤 행동이든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권위는 상실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점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공포를 심는다는 것은 잔혹함이 아니라 일관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항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군주는 존경뿐 아니라 신뢰도 잃습니다. 권력은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그 불가피성으로 유지됩니다. 권력은 어떤 것들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용한 명확성입니다. 그리고 이 명확성은 흥미롭게도 혼돈이 아닌 안정을 가져옵니다. 이제 두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리더가 관대한 성격, 남을 기쁘게 하려는 열망,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갈등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조금씩 그의 집단은 그를 모욕하고 그의 한계를 시험하며 그의 인내심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하나는 리더가 공정하지만 단호합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위협하지 않고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은 소외되어 정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 둘 중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며 스스로를 이용당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호함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모두가 규칙을 아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일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들은 사랑만으로 관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권위 없는 사랑은 깨지기 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갈등, 첫 번째 배신의 가능성에서 깨집니다. 반면에 계산된 두려움은 오래갑니다. 덧없는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규칙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경계를 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정의 샌드백이 됩니다.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무엇을 용납할 수 없는지 명확히 하는 사람들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결과를 강요하는 것이 우리를 너무 가혹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냉정함의 표시는 아닐까요? 많은 사람을 약함의 함정에 빠뜨리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단호함과 잔인함을 혼동합니다. 명확함과 오만함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어섰는데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존엄성을 가지고 분노나 극적인 행동 없이 하지만 일관성 있게 대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기 정당화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당신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삶에서 배제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파트너가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실수를 덮어두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단점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친구가 모임을 계속 취소하는데 당신이 계속 초대한다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화를 끊는다면 메시지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고함이나 폭력은 없었습니다. 단지 결과만 있었을 뿐입니다. 비결은 감정이 아닌 체계적인 행동에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마음이 아닌 이성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노는 용서받을 수 있고 눈물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중하고 예측 가능한 처벌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충동이 아닌 계산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경계를 정하지 못해서 그 결과 존중을 잃었나요? 어떤 기준이 당신 주변에 정해지도록 내버려 두면서도 그에 따르지 않았나요? 단호해야 할 때조차 이해하려고 애쓴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이것이 아마도 이 교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의 존중 부족은 어제 경계를 정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우의 교활함과 사자의 힘을 결합한 이 속임수는 마키아벨리 심리학의 순환고리를 완성합니다. 선택지를 조작하고 희소성을 만들고 타협을 강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과에 대한 확실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권위는 점차 약해질 것입니다. 권력 게임에서 승자는 단순히 유혹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을 이끌고 동기를 부여하고 유혹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열쇠는 당신이 쌓아온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지위를 빼앗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도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입니다. 이제 이것을 정치나 리더십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지 정확히 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감정적인 협박이 아닌 명확성에 기반한 관계를 맺는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설명하거나 간청하는 대신 당신의 행동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의견 충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힘은 위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용납될 수 없는지 조용히 결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러한 경계를 정할 때 삶은 변화합니다.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당신의 단호함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갈등으로 고갈되었던 당신의 에너지는 창조를 위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힘의 공학입니다. 이제 네 번째 비법을 터득했으니 당신의 무기고는 완성되었습니다. 선택을 조종하는 방법, 희소성을 통해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 영속성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결과라는 무게 아래 숨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간 본성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 본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같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기법의 작동 방식을 알았으니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무의식적으로 계속 의지할 것인가요? 아니면 더 나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의식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요? 답은 마지막 단계인 합성에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하나의 무기로 결합하는 것이죠. 여기서 당신은 조종당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준비가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고 어쩌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셨을지도 모릅니다. 마키아벨리의 끊임없는 관찰에 기반한 네 가지 심리적 요령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례와 성찰을 통해 당신 자신을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결정된 결정들을 알아차렸고 끊임없이 곁에 있어 주었기에 당신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았던 때들을 알아차렸습니다. 원치 않는 약속에 갇히기 전까지는 거의 예라고 말하지 않았던 상황들을 떠올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결과를 정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사례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탈리아 군주와 장군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차이점은 이제 당신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의 조종에 계속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여 당신의 삶과 에너지 그리고 목표를 지키는 법을 배울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통합은 단순하지만 파괴적입니다. 사자 없는 여우는 연약하고 여우 없는 사자는 눈이 멀었습니다. 힘 없는 교활함은 쉽게 무너지고 계산 없는 힘은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진정한 힘은 이 두 본질의 결합에서 탄생합니다. 여우는 선택을 조종하고 희소성을 창출하며 영속성을 지닌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사자는 결과에 대한 존중을 보장합니다. 이 둘이 결합하면 항상 지는 게임은 없습니다. 바로 이 결합이 지금까지 이룬 것을 보존하고 미래를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 파괴적인 무기를 사용할 위험 없이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작고 안전한 일상적인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어딘가에 초대할 때 직접 질문하지 마세요.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선택지를 구조화하세요. 일상생활에서 환상적 선택의 힘을 연습하세요. 이렇게 하면
질문의 구조가 답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욱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존재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신속하게 응답하고 항상 시간을 내는 사람이라면 의식적인 부족함을 실천하기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메시지에 답하고 무의미한 초대를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부재를 느낄 수 있도록 일정을 정하세요. 조금씩 당신의 권위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소통 방식을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이크로 커미트먼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큰 것을 요구하기 전에 상대방이 작은 것에 동의하도록 하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관련된 명확한 진술부터 시작하세요. 이 기법은 협상, 영업, 가족 대화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끌어주고 스스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습에는 인내심과 주의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거의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확고한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를 고갈시켰던 행동들을 나열해 보세요. 각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세요. 화를 내거나 긴 설명을 늘어놓지 말고 즉각적인 결과를 감수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소통을 멈추세요. 누군가 계속해서 실패한다면 실수를 덮으려 하지 마세요. 누군가 약속을 취소한다면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무례함이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네 단계는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하는 전략적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기계적인 적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네 단계를 어떻게 그리고 왜 사용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권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권력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창조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여 타인을 이기적이고 잔인하게 조종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절약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타인이 당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길은 당신의 전략적 능력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도 보여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폭군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순진함이 위험하며 방법 없는 친절은 나약함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나 미덕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인간 심리라는 침묵의 게임을 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기회, 관계, 그리고 커리어 전체를 잃었을까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선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원칙들을 적용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통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존재가 과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이 당신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경계를 어길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기 때문에 당신의 경계가 존중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변화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당신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깨어나라는 초대장입니다. 여기에 설명된 메커니즘들은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지금까지 그것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들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졸병에서 벗어나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조종당하는 것을 멈추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음 행동, 다음 대화,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넘으려는 다음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예전처럼 살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책임감을 갖고 행동으로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보여줄 것인가요?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어떤 말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성찰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들을 떠올리게 했다면 행동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채널을 구독하여 향후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각 영상은 우리를 끈질기게 어둠 속에 가두는 세상에서 명확한 공간을 여는 새로운 열쇠입니다. 둘째,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름이나 개인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시면 익명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적어주세요.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이나 앞으로 이 무기를 어디에 적용할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이러한 공유는 학습 과정의 일부입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같은 게임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우로 시작해서 사자로 끝난 여정의 결말입니다. 이제 모든 무기고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론에 녹슬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보이고 대우받는지 바꾸는 데 사용할 것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했듯이 운명에 휘둘리는 것보다 운명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낫습니다.